안녕하세요.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1주차 2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과 한국 사회의 변화, 시민 개념과 좋은 시민의 자질에 대해서 2주차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1차시 때 학생분들께 시민, 또 진정한 시민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달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시민과 같이 저인 교수인 저가 생각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한 구성원으로서 투표권, 근로권, 납세, 국가의 법 준수 등과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도록 합니다. 시민권은 보통 출생지, 부모, 귀화와 같은 요소로 결정되며 국가에 따라 다양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시민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 평등, 공정성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인식하고 동료 시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자는 언급합니다. 처음에 좋은 시민에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이라고 했는데요. 즉 여기서 시민교육의 꽃은 참여에 있고 참여는 곧 연대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현대사회는 다양한 전통과 세계관 및 인간관을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처음에 시민교육을 말씀드렸을 때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성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통, 세계, 인간관 모든 것이 공존하는 사회가 요즘의 현대사회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시장, 국가, 시민사회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 번 더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다양한 특징들을 뽑아봤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이라 하면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생활방식과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을 발전하면서 인간의 노동력 역할을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되면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편지를 쓰고 좀 어려웠던 사회였다면 정보가 어려웠던 사회였다면 요즘은 너무나도 넘쳐나게 더 많은 다양한 정보의 루트가 있죠. SNS,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발달로 개인 간의 소통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의 발전이 아닌 세계화입니다.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제적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확산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도시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기를 원하죠.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발생할 현상을 볼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이 대두가 됩니다. 사실 도시를 떠나 지방들도 요즘은 도시 기반 시설처럼 지방도 교통, 환경, 주거 문제가 쭉 발달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다양화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을 강해지면서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이 이슈가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남녀차별, 역차별 등등의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은 뭐 학생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MZ 젊은 친구들의 생각과 예전 80년대 어르신들이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했었을 때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학생분들도 아다시피 자녀분들과 아니면 부모들과 소통을 할 때는 다양한 가치관을 공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문제점이 있었죠. 고령화 사회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했지만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복지, 문제 등이 주요 사회적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 문제랑도 연관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 교육을 떠나 다른 부분에서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문화의 확산입니다. 대량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 윤리적 소비 등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환경 문제 대두입니다. 환경 문제 대두는 기후변화, 탄소 배출 증가 등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정책이 강화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따가 다다음 차시 때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속가능한 발전도 민주시민을 설명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주의의 관계 변화입니다. 아까 전에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많이 현대사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관계적인 변화도 상하에 대한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로 많이 변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경제,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새로운 시직업의 등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특징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로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현대사회의 특징에 맞춰서 한번 확인한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분권은 여러 도전과 과제를 직면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노력도 증대되어야 합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행하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대량 생산 및 소비체제 등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를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집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의 일방적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생활 속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 도표에 보듯이 공동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각자 어떤 것이 해결 방안이 괜찮은지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점에서 장단점을 검토를 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취할지 어떤 장점을 버릴지를 타협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타협안을 도출한 부분이 다수결로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결정하고 찬성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실천하는 게 생활 속의 민주주의 실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교실이나 사무실에서 환기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냄새가 발생이 돼서 환기가 필요한 발생이 생겼죠. 근데 이것을 공동의 문제를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각자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
창문을 열지 않고 환풍기를 가동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자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결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는 것은 창문이 열었을 때는 장점, 빨리 환기는 되지만 단점, 겨울이라 추울 수도 있습니다. 환풍기 가동의 장점은 춥지는 않지만 단점으로 환기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토론을 설득과 통해 첫 번째 방안을 낸 사람과 두 번째 방안을 낸 사람 등등의 시민들이 의견을 설득하고 타협을 하고 토론을 해서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고 다른 교실, 다른 사무실로 잠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환풍기 한 대가 아닌 여러 대를 구해와서 동시에 빨리 환기를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결과를 도출하고 다수의 결과에 따라서 실천을 이루어지는 것이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예시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로 문제를 푸는 방법, 가족 회의를 열어 중요한 결정, 용돈 사용이라든가 가족 여행 등이 되겠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 있고, 학교에서는 학급 회의나 학생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친구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나 토론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동료들과 협력하여 공정한 업무를 분배하고 책임을 실천하기, 지역사회에서 주민회의나 지역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기,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전한 토론을 실천하기,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을 퍼뜨리지 않고 올바른 정보 공유하기, 선거 참여, 투표권을 행사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후보자나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올바른 선택하기. 선거 참여까지 했고요. 소비자로서의 역할, 윤리적인 소비 실천하기, 친환경 제품 구매라든가 공정무역 제품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하기, 사회적 약자 배려, 장애인, 노인, 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 가지기,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공공장소에서 실천, 줄서기, 교통법규 준수 등을 기본적으로 시민의식 지키기,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과 에너지 전략 실천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 실천에서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의 개념과 좋은 시민의 자질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개념은 민주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구성원입니다. 시민은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활동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해서 좋은 시민의 자질이라고 했는데요. 좋은 시민이라 하면은 아까 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고, 자질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준법 성향, 정치 참여 성향, 존중의 정신 혹은 상호성 원칙의 준수 성향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필요한 좋은 시민의 자질로는 기능 및 사고, 가치 태도, 행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향 혹은 자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민은 좀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과 규칙 준수.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또 좋은 시민의 자질은
책임감과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고 병역 의무가 있죠. 물론 병역 의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겠죠. 투표 참여 등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습니다. 인종, 성별, 종교,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합니다. 넷째,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봉사하며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태도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가짜뉴스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여섯 번째, 능동적인 사회 참여입니다. 선거를 참여하거나 토론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는 환경보호 의식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에너지 전략, 친환경 소비 등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장애인, 노약자,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세계적 이슈로 볼 수 있는데요. 세계적 이슈에는 기후변화,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또한 책에서, 교재에서 나와 있는 좋은 시민의 자질로 브릭 하우스는 미국, 영국 등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진도에 있는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준법 성향, 정치 참여 성향, 존중의 정신 혹은 상호성 원칙의 준수 성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는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